최대 최소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당장 1번 문제 걱정거리는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와서 더하기 빼기를 하다 보니까 사인 값의 3배한 값, 그 함수값, 최소값 마이너스 3, 최대값 3, 거기에다가 코사인 값, 코사인 뭐 좌우랑 좌우로 평행이동할 수 있겠지만 여기 또 빼게 돼 있기 때문에 또 함수값 정리해야 되고, 근데 문제도 각이 똑같질 않아요. 여기는 x인데 여기는 x-2분의 파이라 각도 계산을 다시 해야 되고, 이거를 일일이 함수값을 처리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 x였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범위에서 이 범위를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각이 들어갈 때마다 얘는 그냥 예를 들어 얘를 뭐 45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뭐 마이너스 45도를 계산해야 되거나 서로 다른 범위의 값을 계산해야 돼서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여기는 이 부분만. 여기 코사인 안에서 2분의 파이는 90도잖아요. 각을 음수를 끄집어내고 90 앞으로 당겨 쓰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이러고 나면 각 코사인 안에 각의 음이 들어왔죠. 이 음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코사인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저 음수를 먹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되고 코사인 홀수는 사인으로 바뀌고 이 뒤에 있는 각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x를 갖다 붙인 다음에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그러면 이건 1사분면 각이죠. 90에서 x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예각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90 마이너스 예각 그러면 1사분면 각이니까 그때 코사인 값은 양수. 그러니까 여기가 결론은 sin x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y는 3 sin x 마이너스 sin x니까 2 sin x가 되죠. 플러스 1. 이거 최대 최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인의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거기다 2를 곱하면 2 사인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거기다 1 더하면 마이너스 1, 2 사인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2번은 절대값인데 둘이 우리가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 그냥 사인을 절대값 취하기는 이래도 돼. 사인 그래프를 그려. 원래 이렇게 안 풀려고 했는데 사인 그래프를 그리세요. 근데 얘를 밑으로 2분의 1만큼 끄집어 내려. 얘가 플러스 1이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얘를 2분의 1만큼 끄집어 내리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뭐 대략?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2분의 1이면 여기가 한 2분의 1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좀 더 위로 갑시다. 그리면 2번 그리는 거 2분의 1까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느낌을 그려줍니다. 걔를 절대값치예요. 그럼 절대값 위쪽에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절대값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이렇게 접어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상태로 접어 올라갑니다. 한 주기만 그린 거예요. 또 다시 얘를 2배를 내. 그럼 여기 있는 값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여기 있는 위치가 1에서 2분의 1만큼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를 접어 올리면 2분의 3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절대값은 0 이상 이 절대값이 2분의 3 이하가 돼요. 근데 거기 2배를 내요. 그럼 0, 2 절대값 3. 거기다 1을 더해요. 1, 2 절대값 플러스 1, 4. 최대값은 4, 최소값은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긴 하지. 사인 그래프를 다 그리면서 절대값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사인 그래프가 우리한테 익숙한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많이 하죠. 사인 x를 그냥 t라고 치환을 해요. 복잡한 함수니까 그냥 t라고 치환해. 대신에 치환을 하면 이제 변형이 발생하죠. t는 결론은 마이너스가 1 사이 존재하게 되고 그럼 식은 y는 2 절대값 t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를 저번에 합성함수 할 때 어느 때 연습했었는데
그러니까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이렇게 그리죠. 0,0에서 V자 모양으로 꺾이는 형태의 그래프. 기억하니? 근데 얘는 이제 평이동에서 y는 뭐 이렇게 쓴다면 x-1 이렇게 쓴다면 그럼 여기는 이 꺾인 점의 위치인 0,0이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 가니까 꺾이는 위치가 1,2에서 꺾이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런 데서 꺾이는 거예요. 1,2. 이해되죠? 똑같습니다. 얘는 t에 대한 1차함수니까 꺾이는 위치가 얘가 0이 될 때 t값 2분의 1, 그때 y값 1. 그럼 2분의 1,1에서 꺾이는데 앞에 있는 2가 하는 역할은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졌기 때문에 좀 더 y축에 가까워져서 아까는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V자라면 좀 더 급하게 꺾이는 2분의 1, 1. 좀 더 급하게 꺾이는 이런 식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그래프는 다 그릴 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만 그릴 거죠. 마이너스 1부터 그리고 t값의 범위가 1까지만 그린다. 1이면 여기 좀 가까운 데 있겠죠? 이렇게. 요 정도에서 그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를 집어넣었겠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t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3에 2를 곱하면 3 나오고 3에다 1 더하면 그때 최대값은 4가 나올 테고 최소값은 여기죠.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지고 그때 최소값은 1. t값이 2분의 1일 때 최소값은 1이 나온다. 이렇게 풀면 아까보다 좀 더 편하긴 한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일단 이게 우선이죠. 예. 1번이라고 합시다.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각각 푼 다음에 식을 좀 더 간단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1번 코사인인데 각도가 파이가 180이잖아요. 180이라는 각이 뒤에 있으면 보기 안 좋죠. 앞으로 빼는 겁니다. 그럼 빼다 보면 각에 음수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180 마이너스 x 이 앞뒤에 양음을 바꾸려면 바깥에 마이너스를 빼야 되겠죠. 근데 코사인은 각이 음각이라 이 마이너스를 그냥 플러스 처리해서 코사인 90 곱하기 2 마이너스 x라고 바꿔 쓸 수 있죠. 그럼 코사인 짝수니까 코사인은 그냥 가고 몇 사분면각이냐면 2사분면각이에요. 2사에서 코사인 값은 음수니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1번 해결됐고 2번은 사인 이것도 각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 쓰죠. 마이너스를 빼내고 90 곱하기 1 마이너스 x. 근데 사인은 각에 음이 들어가면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죠.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90 곱하기 1 마이너스 x.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나중에 처리하고 사인 홀수 코사인으로 바뀌며 x를 갖다 붙이고 사인 1사분면 양수. 여기는 양수니까 바깥에 붙은 마이너스가 그냥 자연스럽게 붙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위에는 첫 번째 식을 정리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3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5 코사인 x. 마이너스 3 코사인 x. 여기도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코사인 x가 돼서 여기 앞뒤를 붙여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면 아시겠나요? 여기다 붙이면 마이너스 3 코사인.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에다 붙이면 얘는 플러스 2 코사인. 붙이면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서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근데 코사인 x의 범위가 이 범위. 음수를 붙였네요. 음수를 붙여도 어차피 좌우가 바뀌지만 결론은 이 범위. 그다음 마이너스 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3 이상 2를 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2번은 치환하라고 그랬죠? 치환. 코사인 2x를 t라고 둡시다. 코사인 2x를 t라고 둔 거죠. 그럼 얘를 t라고 두게 되면 어차피 최대치에서 구하는 거긴 한데 그럼 t값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x 앞에 개수가 붙었죠. 그럼 t값이라는 얘기는 코사인 2x의 함수값인데
x 앞에 개수 붙으면 함수 값에 영향을 주나요? 그건 아니죠. x 앞에 개수 2가 붙으면 주기에 영향을 주죠. 주기가 이 파일이 일어나는 값인 파이만큼 짧아진다는 것뿐이지 최대치소 위아래 폭은 변함이 없이 그냥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폭만 좌우 폭만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그럼 치환을 하고 나니 y는 4 절대값 t-1 마이너스 2. 그럼 그래프는 V자 모양 꺾이죠? 어디서 꺾여요? 1, 마이너스 2에서. 근데 어디까지 그리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니까 마이너스는 여기쯤, 1은 여기쯤 이렇게 있겠네요. 여기만 그리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최대값은 8 마이너스 2, 6이 될 테고 최소값은 여기서 t가 1일 때 1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함수를 이용해서 상함수를 거기다 이제 다 껴넣은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모양이 좀 이래 보이지만 sin x를 공통 부분을 여러 번 나와서 이걸 내가 t라고 둔다면 그러면 t의 범위는 이렇게 될 테고 바꿔 쓴 식은 y는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1 어디서 배웠던 거죠 이게? 이번에 시험범위에서도 유리함수의 범위예요. 그러네. 유리함수. 근데 유리함수 하면 빨리 떠올라야 될 게 점근선의 교점이죠.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려면 주로 우리가 표준형을 많이 바꾸죠.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두고 분자를 짜맞춰야 되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어야 되네요. 요렇게 하나 쪼개주고 요렇게 하나 쪼개주고 쪼개봤더니 이게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갖고 나면 얘는 플러스 1.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점근선의 위치가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t값이 점근선의 위치가 되죠. t값은 마이너스 2. 이건 t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을 가질 수 없는 y값이니까 이렇게 1.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1이 나오며 이 분자값이 음수이므로 이쪽으로 2, 4와 4, 4 방향을 지나겠지. 근데 여기는 여기 x축 위를 지나는 아래를 지나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최대치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가볍게 이 축은 없다 생각하시고 여기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쪽 방향으로 2, 4와 4, 4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릴 거는 여기는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이 범위만 그릴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1까지 여기 1 이렇게 대충 여기쯤 여기다 1을 써놔서 이게 원래 y값인데 여기쯤 1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가 나타나죠. 그럼 최대값은 t가 1일 때 여기다 t에 1 집어넣으면 돼요. t에 1, 3, t에 1, 2, 3분의 2 최대값은 3분의 2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최소값은 0이 된다. 이런 느낌이죠. 혹은 이게 표준을 안 바꿔도 할 수 있는 방식이죠. 분모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 x좌표. 그 다음에 여기 니은자 공식이잖아요. 이렇게 니은자 공식. 얘가 0이 되는 x값, t값. 그 다음에 여기 t 개수분의 t 개수 1분의 1. 근데 점근선의 교점은 찾았는데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고 싶으면 분자값이 양인 점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값을 구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t값 마이너스 1 분자에 대입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 저번 시험 범위 할 때 연습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 빨리 그려놓고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 그린 다음에 최대치수를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2번. 2번은 사실 딱 보자마자 왠지 2차 함수의 냄새가 스물스물 나타나는데 대신 이게 2차 함수 풀기에는 얘가 문제예요. 여기 x, 그럼 얘도 x가 되면 sin x의 제곱이니까 2차 함수 치환해서 풀면 될 것 같은데 이 각도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각을 통일할 필요가 있죠.
여기만 다시 계산해보면, 사인, 이건 플러스를 앞으로 당겨 써도 될 것 같아요. 90 곱하기 1, 2분의 파이가 90이니까. 플러스 x. 홀수네? 그럼 코사인으로 바뀌고, 갖다 붙이고, 2, 4분면의 사인 값은 양수니까 플러스. 그럼 이걸 여기다 갖다 꼈더니 이제 상함수 이름이 달라졌어요. 앞에는 코사인, 앞에는 사인, 뒤는 코사인.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상함수를 통일하기 위해서 얘를 변환합니다. 뭐라 변환하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으로 변환을 해요.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1이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마이너스 1을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라고 한 다음에 코사인 x를 뭐 t 이런 걸로 치워놔서요. 그럼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되겠죠. 치워내서 정리하면 이렇게 분배하면 여기서 t 제곱이 나오죠.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나오고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붙이면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범위는 여기 안에 존재하는 2차 함수를 그리시는 겁니다. 근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시고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 2분의 1이 있겠네요. 근데 그림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는데 마이너스 1이면 왼쪽으로 좀 많이 가 있고 1이면 바로 오른쪽 옆에 붙어 있는 상태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됐나요? t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최대값 3이 되고 최소값은 t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4로 통분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얼마니 그러면? 4분의 3 최소값은 4분의 3이 된다. 괜찮나요? 네. 자, 이제 이쪽 단원부터는 여러분이 삼각 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고 삼각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배울 겁니다. 다른 단원과 배열의 순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방정식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함수를 배우잖아요. 근데 얘는 앞뒤가 바뀌어서 함수를 먼저 배우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나중에 배웁니다. 이유는 다른 함수들은 방정식을 먼저 이해하고 함수를 이해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고 얘는 반대로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어야 그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개념 하에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먼저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 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각도를 갖다 붙은 데다가 y를 대응시키면 삼각 함수가 되고 삼각 방정식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다가 는영 갖다 붙이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방정식이 돼요. 그럼 물론 여기 삼각함수라는 게 꼭 이 모양만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삼각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는 y로 표현할 수 있으면 삼각 함수, 는 0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삼각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호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때 삼각 부등식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겁니까? 이게 핵심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푸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4분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책에 어딘가에 나와 있을 겁니다. 4분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4분면을 통해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 4분면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원이죠. 단위원 위에 표시해 놓고 나서 x축 평행한 직선을 긋고 탄젠트는 y축 평행한 직선을 긋고 각각 함수에 맞는 그립 그 단위원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선생님 굳이 이 방법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짧게 단편적으로 푸는 데는 나쁘진 않은데 멀리 내다보면 사실 이 방법보다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나아요. 어려운 문제들은 4분면에서 표현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그 그래프에 흘러가는 과정이 있죠. 한 주기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주기가 많이 이어졌을 때 나중에 심한 경우는 y는 sin x랑 y는 뭐 13분의 1x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려면 4분면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프를 전체를 다 그려서 두 그래프가 정확히 만나는 교점이 어디서 출현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쨌든 짧게 푸는 것들은 4분면 풀이도 나쁘진 않으나 멀리 내다보면 어차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그려야 될 거면 처음부터 그냥 이걸로 연습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효율적으로 보면. 근데 대신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처음부터 그래프 막 그리고 하는 것들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 뭐 여러분 가끔은 책에도 낙서하고 그러잖아. 그림도 그리고 여자친구 얼굴도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 그릴 때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여자친구 얼굴 그리지 말고, 동원아. 거기다 이제 이면지에다가 여자친구 얼굴 그리면, 우리 여자친구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런 연습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으나, 그 연습하는 시간에 그래프 한번, 상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자꾸 그리다 보면 그린 사람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려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게 익숙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풀란 얘기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직접 한번 해봅시다.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이거는, 저기는 개념을 읽는 것보다는 그냥 말로 푸는 거, 그러니까 말로 푸는 것보다는 직접 풀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다음 방정식 풀래요. X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안 되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곱하기 X라. 양변을 루트 2 sin x로 나눠서 x는 루트 2 sin 분의 1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곱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각도가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자면 sin x는 그냥 하나의 몸이라 생각하고 앞에 있는 개수 정도만 정해서 넘겨보면 sin x는 루트 2분의 1 유려하면 2분의 루트 2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sin x가 언제 2분의 루트 2가 되지? 하더니 sin x가 언제 2분의 루트 2가 되지? 했더니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45도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는 각이 예각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예각 범위가 아니고 180도까지예요. 그럼 180도까지 각을 확장하게 되면 45도 말고 또 어딘가에서 나올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따져 물으려고 하다 보니 그때 이제 그래프가 필요한 거예요. 사인 그래프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요 두 칸 범위 안에서는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죠.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블록한 상태 그래프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0을 포함하고 파이는 포함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의외로 또 중요한 거니까 잘 받아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에서 저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걸 찾는 건데 이제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 해석을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얘랑 이 그래프랑 이게 같게 만들려면 y는 2분의 루트 2라는 상수함수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말로 해석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2분의 루트 2를 찾아야 되는데 2분의 루트 2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쉬운 숫자가 아니지. 그럼 적당히 어디다 그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우리가 알잖아. 사인 몇 도를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가 될지 45도죠. 45도는 0과 90 정중앙에 있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올렸을 때 그래프가 만나는 위치 있지. 대략 느낌이야. 한 요쯤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보기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2분의 루트 2라고 생각하고 하늘색과 노란색이 만나는 교점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이 위치는 45도, 4분의 파이. 그럼 여기도 하나 더 있잖아. 두 그래프 만나는 교점이. 그럼 이것도 또 다른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위치. 근데 여기는 부담스러워. 여기는 45도 할 만한데 여기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계산을 하면 돼요.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동일하죠. 얘는 0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한 거라면 얘는 파이의 4분의 파이를 뺀 거겠죠. 왼쪽에 있으니까. 그럼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파이는 1파이니까 4분의 4파이 빼기 4분의 파이면 4분의 3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니까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3파이 이렇게 쓰시면 이 삼각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x값에 4분의 파이나 4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요거 0 된다 뜻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그럼 이번엔 예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예를 하려 했더니 이게 조금 불편하지? 각이 이렇게 뭔가 좀 이동돼 있잖아요. 이런 건 별로 안 좋아. 우리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지 sin x-3분의 파이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당히 이걸 그렇지만 치환하는 거죠. x-3분의 파이를 t라고 두자. 단 x의 범위가 여기 있었는데 3분의 파이를 뺀 게 t의 범위니까 저기서 3분의 파이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보다는 커 나왔고 파이의 3분의 파이를 빼면
3분의 2파이보다는 작다. 이게 t 범위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식은 코사인 t 2분의 루트 3. 이걸 만족하는 t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럼 그려요. 코사인값. 코사인은 한 칸, 두 칸까지만 그립시다. 어차피 파이를 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이게 각이 음으로 넘어갔죠. 약간. 그러니까 왼쪽 한 칸 정도도 미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 이렇게. 그래프 그립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Y축 대칭 형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인데 어디까지 그려요? 3분의 파이, 120도. 그러니까 3분의 왼쪽으로 60도만큼 이렇게 넘어와서 이 정도 위치에 3분의 파이, 2파이가 있을 테니까 이 정도 위치까지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60도면 왼쪽은 한 요만큼 더 갔을 테죠? 여기까지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더 가야 되나? 네? 약간 이런 느낌.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니? 이 정도 그려요. 그럼 남은 건 2분의 루트 3을 표현해야 되는데,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일단 그려. 왠지 느낌상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 대충 이런 느낌이지. 여기다 이제 2분의 루트 3을 표현해요. 근데 2분의 루트 3이면 코사인은 몇 도일 때지? 30도일 때야. 그럼 30도면 여기 0과 90도 사이를 3칸 나눈 것 중에 첫 번째 칸이니까 이거를 느낌상 세밀하게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상 이 정도에서 만나니까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2분의 루트 3. 그래서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죠. 여기서 만나네요. 2분의 루트 3. 만나는 위치는 6분의 파이, 30도. 그럼 이게 6분의 파이면 이쪽도 6분의 파이죠? 왼쪽 6분의 파이? 근데 여기는 6분의 파이면 30이고, 연이 아까 말한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60도죠. 그럼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60도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위치 x는 6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맞습니까? 틀렸죠, 그렇지? 왜 틀렸어요? 네가 구한 건 x값이 아니야. 네가 구한 건 t값이야, t값. 이렇게 된 거예요, 답은. 근데 t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x값을 구하니까 이 t자리 대신에 얘를 이제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x-3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거나. 따라서 실제로 x는 이게 더하면서 3분의 파이가 더 셈 되니까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약분하면 2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비교도 단순한데 얘는 이제 마지막 각도 처리할 때 치환한 걸 다시 원래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 자, 1-1의 3번. 넘기고 양변 2로 나눠야죠. 그러면 느낌은 sin 2x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려야 됩니다. 일단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두 칸을 그렸다고 칩시다. 좀 더 넓게 그릴까요? 어차피 두 칸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sin 2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주기를 다시 설정해야 되죠.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걔를 2로 나눴으니까 주기가 파이가 돼요. 이 두 칸 안에 오르락 내리락을 다 해야 된다. 한다는 뜻이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은. 그럼 위로 블록 이렇게 한 번, 아래로 블록 이렇게 한 번. 자, 이렇게 그려졌네요. 그럼 이게 sin 2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y는 sin 2x. 남은 건 2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y는 2분의 1. y는 2분의 1 어디쯤 있을까요? 절반이니까 한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2분의 1. 그럼 몇 도에서 만나죠? 2분의 1에? 30도에서 만나죠? 30도가 써도 돼. 근데 일단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6분의 8을 쓸게요. 그럼 이게 30도면 여기 위치도 만나잖아요. 하늘색과 초록색이 만나는 위치는 이 두 군데인데 밑에는 딴 데는 안 만나질 않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개 근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잖아요. 이 간격이 6분의 파이라면 이 간격도 6분의 파이인데 이 위치는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6분의 3파이 빼기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약분하면 3분의 파이 이게 돼요. 왜? 응? 주기를 파이에 맞게 그린 거예요. 이 그래프 자체가 sin 2x의 그래프잖아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원래는 이게 좀 더 위로 한 칸에서 여기 두 칸 안에서 위로 한번 볼록해야 되는 거를 sin 2x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다 그려놓은 겁니다. 주기가 파이가 되도록. 이게 sin 2x의 그래프고 걔가 2분의 1과 만난 위치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기 위치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아니 선생님은 그냥 요 위치만 잡은 거예요. 이 위치만. 요 위치는 6분의 파이, 요 위치는 3분의 파이. 그렇죠? 근데 그건 언제 있냐면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6분의 파이가 나오는 위치는 2x가 얼마일 때요? 6분의 파일 때지. 이게 sin x가 아니고 2x라는 각이 6분의 파일 때. 맞니? 그때 2분의 1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각도 이 x의 위치가 3분의 파일 때 2분의 1이 나온다 뜻이에요. 그냥 이러지 말고 그럼 치환을 해.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2 sin 2x 이게 그렇게 헷갈릴 정도가 아닌데 어쨌든 양면 2로 나누면 sin 2x 이게 2분의 1이죠. 이렇게 여기서 만약 헷갈리면 sin 2x의 그래프를 그려도 되긴 하거든. 아까 좀 그려놓고 아까 근데 그려놓고 풀었던 게 좀 헷갈리나요? sin 2x에 그려놓고 풀었던 게 헷갈려? 여쭤보는 거예요. 헷갈리지 안 헷갈린지를. 응? 조금 헷갈려?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그러면 저 2x를 t라고 치환해. 그럼 t의 범위는 이게 x의 범위인데 거기 2배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알겠니 그러면?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간 걸로. 그럼 이제 식이 바뀌죠? sin t 2분의 1. 맞니? 이제 그림을 그려. sin t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범위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인 그래프를 다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인 그래프 이렇게. 됐죠? 이건 대신에 t축이다. x축이 아니고 t축. 여기가 2파이, 얘가 파이. 이런 느낌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은 여기서부터 그리되 여기 되기 전까지 그리는 거죠.
거기서 sin t가 2분의 1 되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 2분의 1이면 여기쯤이잖아요. 이렇게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그럼 만나는 위치는 여기 하나. 만나는 위치는 여기 하나. 두 군데서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sin x의 그래프로 본다면 여기 몇 도일 때 나타나요? 2분의 1 때가? 6분의 파일 때. 30도. 그럼 요만큼 6분의 파이면 요만큼도 얼마예요? 6분의 파이겠죠? 그럼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6분의 5파이. 그러니까 이 위치는 6분의 5파이. 글씨가 좀 이상하네. 6분의 5파이. 됐죠?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t 값은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인데 x 값을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t라고 치환되어 있는 이 t라고 써져 있는 얘를 2x로 바꿔 써야 돼요. 그럼 얘는 2x, t를 2x로 바꿔 쓰면 6분의 파이 또는 얼마? 6분의 5파이.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이제 x값이 나오죠. x는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12분의 파이 또는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12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번. 탄젠트 x-6분의 파이는, 자, 이것도 이리 넘기면 탄젠트 x-6분의 파이. 이게 1인데, 이것도 이게 평행이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마땅치 않죠? 얘도 치환을 해요. x-6분의 파이를 t라고 두자. 그럼 저기서 6분의 파이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0도를 뺀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파이에다 6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6분의 5파이. 이게 t의 범위예요.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치환을 했으니까 이건 쓰기를 탄젠트 t라고 써놓을게요. 탄젠트 t 1. 탄젠트 그래프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2분의 파이, 파이. 그래프 자체는 일단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느낌으로 타고 올라오죠. 이렇게.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 그릴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마무리 해놓고 1이 되는 위치를 일단 찾습니다. 1. 1이면 느낌상 탄젠트 1 언제죠? 45도. 그러니까 0과 2분의 파이 정중앙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이런 느낌을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나는 위치에 첫 번째 값 4분의 파이가 존재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만나는 위치가 얘는 이거 말고 딸리 있진 않아요. 물론 이게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그리냐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죠. 대략 마이너스 30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30도만큼 빼야 되니까 다 가는 게 아니고 한 30도만큼 뺐을 때 이 정도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그 만나는 위치를 찾아보니까 여기 하나 빼놓고는 없어요.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만나는 위치가 4분의 파인데 t가 4분의 파일 때 이 방정식 참이 된다. t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x-6분의 파이 걔가 4분의 파일 때 넘기면 x는 6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통분하면 얼마죠? 12분의 3파이 더하기 12분의 2파이니까 12분의 5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해됩니까? 이 범위 안에서 다음 방정식을 푸시죠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좀 달라요. 아까는 어쨌든 상관함수 하나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근데 얘는 두 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비슷한 거 했어요. 통일해야 돼 일단은. 핵심은 상관함수를 통일한다. 근데 통일하려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되죠? 이거를 1 빼기 사인의 제곱 형태로 바꿔줘요. 그럼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x
그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 뭐 음수를 바꿔놓으면 2 sin x 플러스 sin x 마이너스 1은 0.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인수분해 하시는 겁니다. 2 sin, 이거 왜 인수분해 합니까? 그러면 이게 제곱식이거든요. 사인에 대한 제곱식.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게 만약에 마땅치 않으면 여기서 이제 적당히 시원해도 괜찮아요. sin x를 t라고 둡니다. 그럼 물론 t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겠죠. 이렇게. 그럼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2, 뭐예요? t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 2t, t,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인수분해가 2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따라서 t 값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인데 두 개 중에 안 되는 값이 있나요? 네, 다 됩니다. 이 범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시 바꿔놓으면 sin x가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sin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그래프를 그려요. 사인 그래프를 저 범위에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려놓고 처음에는 뭘 찾냐면 2분의 1을 찾아요. 2분의 1이면 이 가운데쯤에 있겠죠. 몇 도에서 만나죠? 사인이 2분의 1일 때는 30도, 6분의 파이에서 만나요. 또 어디서 만나죠? 이게 30이면 여기도 30이니까 180에서 30 빼면 150. 얘는 6분의 파이. 얘는 파이에서 6분의 8 뺀 6분의 5파이. 그러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x값은 두 개예요. 6분의 파이거나 또는 6분의 5파이거나.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마이너스 1이면 여기잖아요. 만족하는 x가 어디나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위치는 2분의 3파이. 답은 이렇게 세 가지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는 거죠. 일단 양변이 뭘 해야 될까요? 탄젠트 x를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이게 3탄젠트 x 3탄젠트 x 제곱 넘으면 마이너스 2루트 3탄젠트 x 플러스 1. 자, 보통 이런 식이 나오면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아요. 3이라는 게 루트 3과 루트 3의 곱으로 볼 수 있고 얘를 1, 1로 보고 둘 다 마이너스로 보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얘가 루트 3 탄젠트 x 마이너스 1은 1의 제곱은 0 이렇게 완전 제곱식꼴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탄젠트 x 루트 3 탄젠트 x가 1이 되려면 탄젠트 x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그려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 탄젠트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0도 포함하지 않고 파이도 포함하지 않죠.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일 테고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일 테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루트 3분의 1이면 30도잖아요. 대충 한 여기쯤에서 만난다고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만납니다. 만날 x값 위치는 6분의 파이 30도입니다. 근데 만나는 위치가 이거 말고는 없네요. 더 만나지 않죠. 따라서 x값은 6분의 파이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만나는 교점이 하나이므로. 이해됐니? 이해할 수 있으면 부등식도 뭐 딱히 이렇게 대단히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방정식이 이 부등식 푸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1번 양변을 루트 2로 나누죠. 그럼 코사인 x는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림을 그려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되기 전까지 그림을 그려요. 2분의 루트 2면 몇 도? 45도. 한 여쯤에서 만나도록 대충 그리세요. 중간 정도에서 만나도록. 그럼 여기서 만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나요. 자, 이제부터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방정식은 부등식을 푸는 기준이 되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르기 때문에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y는 2분의 루트 2의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부등식은 위치관계를 말하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작다,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가 의미하는 바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코사인 그래프가 2분의 루트 2라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다를 말하는 거죠.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다른 색깔인 빨간색으로 그린다고 칩시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봤어요. 그럼 빨간색 그래프가 하늘색 그래프인 2분의 루트 2보다 작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죠. 언제부터 작아요? 이때부터 작네요. 코사인이 하늘색인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위치. 그 아래에 있는 위치 x값이 주어지려면 여기 x값부터 시작해서 여기 x값까지 요 사이에 x가 주어지면 네, 코사인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게 되겠죠. 여기 있는 위치가 얼마였냐면 아까 말한 4분의 파이였죠. 이 간격이 4분의 파이면 이 간격도 4분의 파이죠. 이게 2파인데 2파에 4분의 파이를 빼면 4분의 7파이가 돼요. 됐나요? 그럼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따라서 x는 4분의 파이보다 등없으면 얘도 등을 빼는 거죠. 같으면 안 되니까. 4분의 파이보다 크고 x는 4분의 7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경계가 되는 거죠.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이제 그 교점을 기준으로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는 위치 관계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x-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하자. 그럼 3분의 파이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는 빼야 되니까 3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이게 t의 범위죠. 그럼 사인 옆에다가 사인 t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사인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 왼쪽 한 칸 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립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중이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은 2분의 루트 3 표현해요. 2분의 루트 3이면 사인 얼마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60도. 그러니까 이쯤에서 만나도록. 좀 이쯤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y는 2분의 루트 3. 그럼 만나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의 위치는 6분의 파이. 이만큼 6분의 파이, 그럼 이만큼의 위치도 얘가 6분의 파이면 얘도 6분의 파이죠. 0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한 거고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6분의 5파이. 이렇게 됐어요. 됐니? 남은 거는 사인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위에 있어야 돼. 어디 위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위에 있을 때는 딱 여기밖에 없는데 지금. 근데 이 구간에 있는 들어가는 x값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t가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계속 했던 거죠. t값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t값 자리 대신에 쟤를 대입한다. x-3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커놨고 6분의 파이보다는 커놨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양변에 3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죠. 그럼 3분의 파이는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3파이 약분하면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를 더하면 3분의 7파이. 이게 x의 범위가 된다. 네. 뭐 계산 잘못했어요? 잠깐. 이걸 잘못 썼네요. 여기 파이까지가 아니구나. 2파이까지죠? 3분의 맞는데? 3분의 5파이. 왜 이래? 네, 60도 내 3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네. 미안합니다. 3분의 2파이. 그러면 이게 바뀌겠네요. 다 다시 써야 되겠다. 어차피 다 틀려서.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 나왔고, t가 3분의 2파이보다는 작거 나왔고, 여기를 다시 x는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3분의 파이를 더하면 3분의 2파이보다는 크거 나갔고, 파이보다는 작거 나갔다.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이게 이거였는데 양변에 3분의 파이를 더하게 되면 네, x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자, 2파이까지 부등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앞쪽에서 많이 했던 거죠. 이런 경우는 상관없을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1-sin x의 제곱으로 보통은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 sin x의 제곱 플러스 sin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면 쟤는 없어지고 지워져요. 양변을 마이너스를 넘겨서 계산해 보면 이게 최고차항에서 음수가 있는 건 별로 안 좋으니까 부등화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적당히 뭐 보기 불편하면 치환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써도 돼. 사실은 이 정도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 근데 치환을 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게 되죠. sin t는 sin x는 그럼 이렇게 계산해 보니 2t 제곱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다. t를 묶으면 2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2차 분등식 부른 거니까요. 2차식 0보다 작으면 사이값 2분의 1보다는 크고 t는 반대죠. 0보다 크고 t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걸 찾는 거예요. t의 범위는 이 범위. 근데 t의 범위를 봤더니 여기 있는 범위가 크게 문제가 없죠. 내가 잡아놓은 처음에 이럴 겁니다 라고 정의했었던 t의 범위 안에 내가 나온 답이 만약 범위를 벗어나는 게 있으면 잘라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범위 안에 이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상 의미가 없다는 별 크게 문제는 없다 뜻이에요. 이거 그냥 다 써도 된다 뜻이죠. 그리고 남은 거는 t가 지금 원래는 뭐였죠? 사인이었잖아요.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0보다 크고 sin x가 2분의 1보다 작은 위치를 찾는 거예요. 저 범위 안에서. 그럼 그래프를 다시 그리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그리시고 플러스 1 잡으시고 마이너스 1 잡으시고 사인 그래프 이렇게 하늘색으로 그렸다고 치시고 이가 먹고 이가 먹고 자 0이 어디쯤면 0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이게 0이에요. 함수값. 2분의 1은 딱 정중앙이니까 여기쯤에 2분의 1. 자,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찾아야 돼요. 하늘색 그래프가 이 하늘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 사이에 껴야 되는 거죠. 이 하늘색의 그래프가 빨간색보다는 위에 다시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게. 그럼 이 그림을 봐봐. 하늘색 그래프가 저 빨간색 두 개 직선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어디냐면 여기 아닐까요? 여기랑 여기죠. 이 위치에서만 하늘색에 빨간색이 딱 껴 있잖아. 그 사이에. 그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0이고 0보다 큰 x를 주어지게 되면 이 위치 어디예요? 사인의 2분의 1을 가질 때는 60도 아니 30도 6분의 파이 여기는 찾았어요. 여기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이 간격 여기 위치. 근데 이 각경과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동일할 테니까 이 간격이 6분의 파이면 이 간격도 6분의 파이. 근데 이 위치가 파이거든. 파이에서 왼쪽 6분의 파이만큼 위치 있는 거니까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보다는 x가 커요.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치? 파이까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답은 이거예요.
빨간색과 두 빨간색 사이에 하늘색 끼는 위치는 딱 요 위치만 가능하고 이게 다음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위치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범위안에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근 갖는, 이건 근데 쓰이기만 코사인, 사인이 쓰였을 뿐이지 어쨌든 얘는 2차 방정식으로 써져 있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루트 2 코사인 세타는 그냥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실근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짝수 판별식. 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그냥 방정식은 허울일 뿐이고 그냥 삼각 부등식 풀란 얘기예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의 범위는 넘기고 양변 마이너스 루트로 나누면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쟤를 이 범위 안에서 마련해라 라는 뜻이죠. 그럼 역시 빠르게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바가지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범위 안에서 이제 2분의 루트 2를 찾아요. 근데 2분의 루트 2면 코사인이 얼마일 때죠? 45도일 때. 그러니까 대충 45도니까 여기쯤에 45도 있을 때고 이 만나는 위치에 이렇게 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루트 2를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거든. 대략 이 각도 보고 여기쯤에서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에요. 그럼 만나도 되니까 이제부터는 만나는 위치를 찾아요. 여기 아까 말한 45도 4분의 파이. 여기서 또 만나죠. 근데 이거 지금 2파이거든요. 파이에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더한 것과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거는 같은 간격일 테니까 2파이에 4분의 파이를 빼면 4분의 7파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위치 관계를 따져요. 코사인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어디에? 여기잖아요. 코사인 하늘색이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여기네요. 그러니까 거기 위치라는 게 결론 x가 이 사이가 주어지게 되면 이 위치 관계, 이 조건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따라서 x는 4분의 파이보다는 커나 같고 네, 4분의 7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지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2번은 아마 식의 구조상 제곱식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죠. x에 대한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2차 부등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에요. x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x에 대한 2차, x에 대한 1차, 그럼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는 1차의 개수,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는 상수항인 2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늘 성립하려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항상 x축에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공중에 붕 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느낌 많이 했죠 우리가? 그치?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아래로 볼록한 거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판별식만 잡아주면 되죠. 그럼 판별식 반의 제곱 조심해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기 때문에 저 반 나눈 다음에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걔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뭐 여기서 필요하다면 치환해도 괜찮아요. 코사인 세타를 t라고 두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된다. t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되고 t로 묶어내면 t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t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t가 0보다는 작다. 근데 이 범위와 이 범위에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되죠. 이 범위에 겹치는 범위 어디예요? 따라서 t 범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겹치는 거는 얘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겹칠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려요. t라는 게 결론은 누굴 그래프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저 범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세타의 범위를 네, 그립니다. 1,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려놓고 이제 찾아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위치는 여기죠.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답니다. 같으면 안 되고 위에 있어야 돼요. 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하늘색이 두 빨간색 사이에 끼게 만드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안 되죠. 여기는. 이건 빼야 돼요. 같으면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0보다 작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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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다
여기까지. 여기, 네? 등호 붙었네요? 네, 등호 붙었네요? 버젓이 등호 붙어있는데 뭐 하는 짓이죠? 네. 되는 거죠, 그러면은? 되고, 여기 안 되고, 이렇게. 그럼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2분의 파이. 여기 위치는 2분의 3파이. 따라서 x의 범위는, 세타의 범위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지만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으면 된다. 자, 사인 법칙은 이제 법칙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꽤 중요한 성질이고 잘 기억하라는 뜻인데, 사인이 쓰이겠죠? 사인 법칙이니까. 중3 때 우리가 그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배우면서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원이 있고, 자, 원 내부에 이렇게 하나의 현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부에 삼각형이 그려졌다 칩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외접원이 되겠죠. 여기는 각을 A라 부르고, 얘를 B라 부르고, 얘를 C라 부르고. 근데 여기서 이 A 위치를 다른 어딘가로 이렇게 바꿔도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서로 같은 각이죠. 같은 호를 바라보는 원지각 크기는 그 크기가 서로 같다고 외웠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옮겼냐면 원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이쪽에다 이제 A를 위치를 만들어 놔요. 그럼 배웠듯이 이게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름을 양 끝점을 가지고 있는 이 각은 90도가 된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A가 바라보는 변은 스몰 a, 그다음 B가 바라보는 변은 스몰 b, 여기는 이 AB 길이는 스몰 c인데 외접원의 지름 길이라 얘를 그냥 2r이라고 씁시다. 2rR로 이렇게. 이랬을 때 A를 내가 만약 기준각으로 본다면 sin A를 정의하게 되면 2r분의 A 이렇게 써지죠. 이 기준각이 되고 빗변분의 그 각이 바라보는 변을 높이로 보면 2r분의 A 이렇게 사인의 값이 나타나요. 그럼 같은 구조로 똑같은 위치를 이제 바꿔가지고 A, B, C의 위치 알파면 바꿔놓으면 내용은 동일하니까 사인 B는 2r분의 마주보는 대변 스몰 b, 그 다음에 사인 C는 2r분의 마주보는 대변 스몰 c 라고 쓸 수 있는 이러한 규칙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규칙성이 발견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걔를 통해서 다시 이제 식변환하는 거죠. 이거는 사인에 대한 성질과 이 외접원의 지름에 대한 관계를 뭘로 표현했냐면 각으로 표현한 거죠. A, B, C라는 각으로, 물론 상각함수로 표현하긴 했지만, 사인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각이 나타나라고 쓴 거고, 얘를 변이 나타나게 쓴다면 양변에 2r을 곱하면 돼요. 그럼 A는 2r 곱하기 sin A, B는 2r 곱하기 sin C, C는 2r 곱하기 sin B, sin C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거는 사인 법칙을 변으로 나타낸 거예요. 얘는 아까 각으로 표현한 거라면 얘는 변으로 나타낸 거. 그 다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양변 sin A로 나누고 얘는 sin B로 나누고 얘는 sin C로 나누면 다 2r만 남죠. 그럼 2r의 값은 누구랑 같아지냐면 2r의 값은 sin A분의 A랑 같아지고 sin B분의 B랑 같아지고 sin C분의 C랑 같아진다. 이렇게도 써져요. 이건 이제 외접원의 지름을 통해서 이렇게 사인을 이용해서 값을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앞으로는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다 똑같은 개념이죠. 같은 식에서 이렇게 파생해서 이게 각으로 표현했느냐, 변으로 표현했느냐, 아니면 외접원의 지름으로 표현했느냐, 이 정도의 차이점인 거지. 어쨌든 하나의 식들이에요. 식 돌려 쓰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니까. 걔를 이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형식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변형식지는 아까 우리가 했던 저 식도 있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위에는 각으로 표현한 것, 밑에는 변으로 표현한 것. 아래는 뭐냐면, A 대 B 대 C라는 것. A가 근데 얘잖아요. A 대 B 대
C 이렇게 썼더니 여기 ER과 ER과 ER은 비율에서 약분이 되고 결국은 변의 길이 A 대 B 대 C의 비율은 각의 사인을 붙여놓은 사인 값과 변의 길이의 B는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변의 길이 B는 사인의 값의 B와 그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문제는 적용을 하니까 항상 문제잖아요. 뭘 배우고 나면 적용할 때 이거 언제 적용하지? 언제 사인 법칙을 적용하지? 법칙이 하나뿐이면 다행인데 뒤에 또 코사인 법칙도 나와요. 그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뜻은 사인 법칙을 명확하게 언제 언제 쓰는 게 좋을까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인 법칙 언제 많이 쓰냐면 첫 번째, 대변과 대각의 관계. 이걸 물어볼 때. 그러니까 변 하나가 있는데 그 변이 바라보는 각이 나와요. 근데 나머지 각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래. 뭐 이런 식으로. 대변, 대각 이런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주로 사인 법칙이 쓰이게 되고 두 번째는 대놓고 왜 저번에 반지름에 관련된 얘기. 외절의 관절임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대놓고 사인 법칙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00%까지는 아닌데 그냥 높은 비율로 외절의 반절임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저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3번 삼각형 그림 그리실 때는 이게 뭐 따로 둔각이 아닌 이상은 너무 이렇게 맞춰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꼭점 ABC를 잡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삼각형 그릴 때 마주보는 변에 스몰 a 대변을 그리고 마주보는 변에 스몰 c를 그리죠 이렇게. 근데 이 각이 지금 30도고 이 각은 45도예요. 대변 대각의 관계니까 대변 대각 대변 대각. 그 네 개 중에 이거 하나 모르네요. 그럼 아까 배웠던 그 공식을 이제 쓰시면 돼요. 사인 30도 분의 마주보는 변 2루트 2는 사인 45도 분의 마주보는 변 C. 이게 사인 법칙이다.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루트 2고 곱하면 되겠네요. 2분의 1C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루트 2. 여기 2 지워지고 C값은 4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공식을 알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며 2번 문제. 자, B값이 2, C값이 루트 6, B가 45도일 때 AC의 크기를 구합니다. 이것도 적당히 그립시다. 적당히. A, 여기 B, 여기 C. 여기가 2요. 여기가 루트 6이며 여기가 46도예요. 45도예요. 그럼 지금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죠. 대변 이게 45도. 여기가 45도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45도죠. 대변 대각, 그 다음에 대변 대각. 이 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각을 x라고 둡시다. 그럼 사인 45도 바로 쓸게요. 사인 45도 분의 2분의 루트 2분의 마주 보는 변 2. 걔는 사인 x분의 마주 보는 변 루트 6과 같다. 그럼 2 곱하기 사인 x는 얘랑 곱하면 2분의 루트 12 위에 분자는 2 루트 3 약분하면 루트 3. 따라서 사인 x는 2분의 루트 3이더라. 그럼 이 x의 각은 몇 도예요? 음, 60도 3분의 파이. 됐나?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사인은 지금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각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0보다 크고 180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그래프니까요.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다 보니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갖는 위치가 여기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여기 3분의 파이 얘만 있지 않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럼 얘가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왼쪽에 있으니까 3분의 2 파이. 답은 이거 또는 3분의 2 파이 이렇게 두 개인데 3분의 2 파이 너무 자주 나오는 값이니까 120도 웬만하면 좀 외웁시다. 사인이 2분의 루트 3은 1사분면에 60도와 2사분면에 120도 3분의 파이와 3분의 2 파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도록 할게요. 답은 얘는 두 가지다 라는 건데 뭐 사실 공식 1-2번만 해보세요. 1-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A와 C의 합이 90이고 각D가 135도일 때 BD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근데 이건 중3 때 또 이런 거 우리가 배운 적 있어요. 중3 때 배웠던 내용도 여기서 좀 필요한데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너무 큰가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려본다면 내접이란 말 알죠? 안에서 사각형의 모든 꼭점이 원에서 만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준다면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각을 y라고 한다면 x와 y의 합은 몇 도인가요? 알고 있나요? 이게 내접 사각형의 성질이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테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었더니 이 원주각이 y가 되면 이 중심각은 2y가 되고 이 원주각,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x가 되면 이 호를 바라보는 중심각은 그 원주각이 2배, 2x가 되고 그럼 2x와 2y를 더하면 한 바퀴 돌아서 360이 됐으니 이걸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y는 180이 된다는 게 있거든요. 중3 때 배웠던 내접사각형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다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 된다라는 개념이 성립하니까 얘네가 합이 180이면 나머지도 당연히 180이겠죠. 이건 뭐 증명이 필요 없을 테고.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면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어떤 사각형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야. 그럼 이 네 점은 실제로 원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지금 180인 상태죠. 그렇지 않나요? 이 각과 이 각, 이 내접사각형에서 이렇게 되는 내접사각형에서 이 마주보는 두 내각의 합이 180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마주보는 내각의 합이 180이므로 따라서 저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 성립한다. 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럼 여쭤봅시다. 이 각이 135도면 이 각은 몇 도예요? 45도예요. 우리는 이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45도인데 선분 AC 길이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사인 법칙 있죠? 사인 각 B 45도 분에 마주보는 대변 x는 뭐랑 같은가요? 아까 배웠던 공식 보면 좀 전에 배운 거랑 막 익숙하지는 않지만 사인 45도분의 x는 2r과 같다 그러지 않았나요? 2r이면 지름 아닌가? 2번의 지름이 어디 있나요? 20이에요. 이게 왜 지름이죠? 그러면 이 두 점의 양 끝점을 이어서 만든 현을 바라보는 원주각이 90이기 때문에 그 현이 가지고 있는 중심각은 180이 돼서 네, 원에서 중심각을 180 갖는 양쪽 끝점을 이었으니까 이게 지름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름이 20.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2. 양변의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2분의 루트 2를 양변에 곱해요. 그럼 얘랑 얘랑은 없어지고 x는 10 루트 2. 선분 AC의 길이는 10 루트 2가 된다.
아까 왜 이런 게 있었죠? 삼각형의 세변과 삼각함수, 사인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의 비율은 그 각도가 바라보는 세 변의 비율값과 같다고 했었던 공식이 있어요. 근데 ABC, 이걸 구하라는 얘기는 ABC의 비례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보니까 이게 변 길이가 나와 있죠?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게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던 건데, A 플러스 B를 비율이 5지만 실제 길이를 나타낼 때는 OK라고 비례상수를 곱해줘야 되죠. 얘는 B 플러스 C라는 값은 6K, 그 다음에 C 플러스 A 7K.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누가 봐도 덧셈해야 됩니다. 그럼 A가 2개씩 덧셈 되고 B가 2개, C가 2개. 걔가 18K. 양변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K예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이 몇 K냐면 5K. 따라서 C는 4K. 이만큼은 문제 조건이 6K라고 돼 있죠? 그럼 A는 3K. 다 합쳐서 9K가 돼야 되니까 B는 당연히 2K가 됩니다. 이 답을 고스란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A 대 B 대 C, 3K 대 2K 대 C, 4K는 3 대 2 대 4의 비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ABC의 비율이 결론은 아까 배웠던 사인 법칙에 따라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과 같다는 겁니다. 자, 필수 3번 문제. 삼각형 ABC에서 다음이 성립할 때 ABC는 어떤 삼각형입니까? 이것도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게 삼각형의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입니까? 물어볼 때는 주로 사실 각보다는 변에 대한 관계를 물어보는 게 많죠. 변의 관계. 그러니까 세 변 길이 같네? 정삼각형. 두 변 길이 같네? 이등변.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같네? 직각삼각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은데 알고 보니까 또 두 변이 같아. 그럼 직각 이등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짧은 두 변의 제곱보다 커. 그럼 둔각삼각형. 작아. 그럼 예각삼각형. 뭐 이런 식의 성질인데 각도 괜찮지만 변에 대한 관계에서 보통 삼각형 이름을 많이 결정하기 때문에 얘도 이 문제를 변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변 쪽으로 끌고 간다는 뜻은 각이 나오는 표현보다는 변이 나오는 표현으로. 사인 A를 변이 나오는 표현으로 하게 되면 기억나요? 2R분의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공식만 달라진 거니까 2R분의 B. 글씨가 삐뚤하냐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드네 글씨가. 2R분의 C. 어깨가 돌아간다 왜 글씨가 삐딱하죠? 곱하게 되면 2R분의 A제곱 플러스 2R분의 B제곱은 2R분의 C제곱. 그래서 2R 줬더니 이게 성립하네? 뭔가요?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 혹은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마지막 것만 해볼까요? 마지막. 아무래도 이게 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각이 주어지게 되면 치환이나 변형을 거쳐야 되는데 이 2분의 파이는 90이니까 여기만 일단 A는 빼고 여기만 써본다면 코사인 90 곱하기 1 플러스 A.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며 A를 갖다 붙이는데 90도에서 예각을 붙이게 되면 2, 4분면각이 돼서 2, 4에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가 붙겠죠. 여기를 정리합시다. 근데 사인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근데 각 A와 각 B와 각 C를 더하면 180도가 되죠. 그럼 A 플러스 B라는 값만 구하고 싶으면 얘는 180 마이너스 C가 표현되겠네요. 얘가 180 마이너스 C로 표현되게 되고 얘가 사인 90 곱하기 2 마이너스 C. 그럼 사인은 그대로 짝수니까 C 갖다 붙이고 2, 4분면각 양수값. 그럼 얘는 그냥 플러스 놔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리해보니 마이너스 A 곱하기 사인 A 플러스 C 곱하기 사인 C는 2R분의 B제곱과 같다. 뭔가 2R이 나오고 있어야 될 것 같죠? 얘를 2R이 나오도록. 그러면 2R분의 A, 2R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r분의 c 곱하면 c제곱 2r분의 b제곱 2r 지워지고 넘어갔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되며 이 삼각형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가 정답이 됩니다. 현민이 좋은데? 자,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0m 떨어진 두 지점 AB에서 점 C에 떠있는 비행기를 올려본 각도가 45도, 그 다음 B에서는 75도, BC 사이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양을 보니까 삼각형인데? 이게 75도면 여기는 몇 도죠? 30도죠? 대변, 대각, 사인 법칙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느낌상. 그럼 사인 45도 분의 x는 사인 30분의 200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x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200이 되며 2 지웠더니 x는 200 루트 2라는 길이가 나타난다. 가벼운 실수하는 문제예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로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썼었던 건데 삼각형이 있죠. 중학교 때도 했었다 사실 이 내용을. 대신 그때는 법칙이라고 우리가 따로 거창하게 이름을 정하지 않았지만 이 계산법을 공부했었어요 사실. 얘를 A라 보고 얘를 B로 보고 얘를 C라 봤어요. 그럼 여기는 스몰 a가 되고 얘는 스몰 c가 되고 얘는 스몰 b가 돼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변이 두 삼각형의 공통변이죠. 왼쪽과 오른쪽이 공통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의를 내릴 때 만약 내가 각 B를 여기는 각 B 있죠. 각 B를 기준각으로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이 밑변기를 정의할 수 있어요. 밑변을 정의하려면 코사인이 필요하죠. 그럼 코사인 B는 쓸까요? 코사인 B는 C분의 여기 BH를 합시다. 선분 BH. 따라 선분 BH는 C 곱하기 여기는 C 곱하기 코사인 기준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 변 길이는 A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B라고 쓸 수는 있겠죠? 이게 문자라 복잡하지 숫자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사실은. 문자를 쓰다 보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쓰냐면 피타고라스를 써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B 제곱은 여기 선분 AH의 제곱. 그러니까 이런 거죠. AH의 제곱은 이쪽에서는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B의 전체 제곱과 같고 여기서 AH의 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B의 전체 제곱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변이니까 이쪽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이렇게 나오고 AH의 제곱이 이 오른쪽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을 계산하면 AH가 나오고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면 그때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이걸 다 계산해서 쓴 답이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했던 거 우리가 풀었던 건 아마 B가 기준이니까 이 식이 나올 겁니다. 아까 그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이 나와요. 과정은 그렇습니다. 과정은 그렇지만 이 유도 과정을 일일이 다 사실 기억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을 만든 거죠. 이거를 정리한 게 코사인 법칙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해요. 2차 방정식 우리가 문제 풀 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요. 보통 인수분해 시키잖아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근해 공식 집어넣지. 근데 근해 공식 왜 나온 거냐는 거죠. 근해 공식 원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1을 넘겨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이렇게. 그럼 좌변은 x-2의 제곱이고 우변은 5가 되고 제곱 넘겼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고 2를 넘겼더니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근인데 이 과정을 계속 숫자만 바뀔 뿐이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더라는 얘기지. 그 반복한 거를 여기다 미정계수 A, B, C를 두고 이걸 이 방식을 그냥 미정계수 A, B, C를 두고 풀다 보니까 그 값이 유도된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이게 근해 공식이잖아요. 얘도 그래. 이런 공식이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삼각형의 변의 길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적용했더니 딱 모양도 피타고라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우리가 근해 공식 문제 2차 방식 해를 구할 때 개념은 그거지만 실제로 그 개념을 다 쓰지는 않잖아. 결과식은 근해 공식만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개념은 그런 식에서 유도됐지만 결과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더 편하고 쉽게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삼각형 세 변기 주어졌을 때 여기는 a제곱 외우는 방식인데 한 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 피타고라스가 정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간에 증명으로 쓰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 뒤에 뭐 붙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2 붙인 다음에 앞뒤항의 변을 곱하기 코사인 법칙이니까 거기다 코사인 한 다음에 이 변에 마주보는 대각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럼 이번엔 b제곱은 b 빼고 a제곱 플러스 c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이 ac 변 길이를 곱하고 코사인 쓴 다음에 각 b가 바라보는 대각 각 b를 쓰게 되고 c제곱은 c 빼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각 bc 코사인 마주보는 대각 c 이렇게 써주면 코사인 법칙을 뭘로 쓴 거냐면 각을 이용해서 변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정리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을 변에 대해서 변으로 표현한 거예요. a제곱은 뭐랑 같습니다. b제곱은 뭐랑 같습니다. c제곱은 뭐랑 같습니다. 변으로 표현한 거고 이걸 그대로 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변형에 써져 있는데 변형이 별거 없잖아. 곱셈 공식 변형도 기껏해야 별거 없잖아요. 이건데 보통 곱셈 공식이 얘가 주인공인 식을 얘로 주인공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일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공식이잖아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이거. 근데 기껏 이항의 개념이 다잖아. 이것도 결국은 항 정리한 거예요. 대단해서 어디 또 다른 식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식을 항을 정리해서 변이 아닌 각이 나오도록이라는 뜻은 이쪽이 나오도록. 그럼 얘가 일로 넘어오고 얘가 일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식만 본다면 2bc 곱하기 코사인 a는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넘어온 마이너스 a제곱이 돼요. 양변을 2bc로 나누게 되면 코사인 a는 분모의 2bc가 깔리면서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각을 분리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코사인과 a를 분리할 수는 없잖아. 이건 곱셈이 아니니까. 그래서 각으로 표현했지만 표현상은 상감수로 있지만 각이 나타나는 식으로 표현한 것.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은 코사인 법칙을 각을 통해서 나타낸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방식은 만약 코사인 b를 정리하시오 그러면 b 빼고예요. 다 여기는 변만 써줘야 돼. 각을 변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알겠죠? 각을 변을 통해서 나타내는 식이니까 변이 나오도록. 그럼 b 빼고 나머지 CA, AC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 2배, ECA 분의 요 변을 그대로 위에 올린 다음에 각각 제곱시켜요. 그 마지막에 빼기 이 변이 바라보는 대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사인 C를 정리하시오. 그러면 C 빼고 2AB 위로 올려서 제곱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심하니까 마주보는 대변 C의 제곱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변형식이 나온다. 그렇다면 선생님 사인 법칙 할 때도 했었잖아요. 법칙은 그래 우리가 기억했고 아직은 익숙지 않지만 연습해서 기억한다고 치자. 언제 써먹냐는 거죠. 근데 사인 법칙 언제 써먹는다고요? 대변 대각의 관계, 그 다음에 외접한 반지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주로 사인 법칙이죠. 근데 코사인 법칙은 냉정히 말하면 사인 법칙이 많이 쓰입니까? 코사인 법칙이 많이 쓰입니까? 그러면 압도적으로 코사인 법칙이 많이 쓰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리고 사인 법칙을 사실은 코사인 법칙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압도적으로 코사인 법칙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여기 고등교과상은 주로 둘을 왔다 갔다 같이 쓸 수 있던 식을 많이 주긴 하는데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코사인 법칙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웬만하면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웬만하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인 법칙이 적용 안 되는 모든 문제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코사인 법칙을 그렇다고 선생님 니네들한테 사인 법칙이고 전부 다 코사인 법칙이라고 말하기는 좀 무책임해 보여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코사인 법칙은 약간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당연히 삼각형이 그려져 있겠죠.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가 원래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삼각형 그려졌는데 거기서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그럼 사인 법칙은요? 약간 사인 법칙은 뭐랑 비슷하냐면 한 변과 양끝각 이런 느낌이에요. 대변 대각 따지다 보니까 변 하나 나와야 되고 양끝각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변과 양끝각 개념이 사인에 좀 가깝다면 코사인은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혹은 세 변 길이 삼각형의 세 변 길이 주어졌을 때 이러면 보통 코사인 법칙이에요. 세 변 길이 주어지고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지면 웬만하면 코사인 법칙이다. 그리고 그 외 사인 법칙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다 코사인 법칙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뭐 풀어보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BC 각 C의 크기를 알아요. 120도. 선생님 120도 안 같은데요? 그냥 하세요. 중요한 건 그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A가 여기죠. 여기가 A예요. 여기가 6이에요. B는 여기예요. 그리고 보니까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네. 그렇죠? 그럼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 변을 구하는 문제니까, C를 구하는 문제니까. 그럼 배운 대로 C 값을 구하는 거니까 C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C 제곱을 구하는 거죠. C 제곱은 공식 다시 봅시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 뒤에 뭐 붙는다고요? 마이너스 2 A, B 곱하기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대각 이렇게 되셨죠? 근데 갖다 껴요. A 제곱 100 B 제곱 36 바뀌었지만 상관없고 네. 그래도 네. 맞나? 바꿨었죠? 네. 뭔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 곱하기 A 6 곱하기 B 10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거 외우자고 그랬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이 외우세요. 이건 너무 뭐 매번 할 수는 없잖아. 매번 그래프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적당한 값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제 계산해요. 136 이건 이렇게 약분하면 없어지고 음수 양수가 되고 플러스 60 196 뭐의 제곱이에요? 14 그래서 C의 변은 14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밑에는 2번도 그림을 그리면 A, B, C B가 60도 A는 여기 2 C는 여기 4 또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죠? 이 각 구하라네요. 나중 문제고 저 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네,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통해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를 그냥 B라고 합시다. 그럼 B 제곱은 4의 제곱 16 플러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B 됐나요? 그럼 코사인 B가 얼마죠?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럼 여기는 20 이렇게 하나 지워지고 마이너스 8 12 그럼 B제곱이 12이므로 따라서 B값은 2루트 3 이게 2루트 3이에요. 그럼 남은 건 다시 이제 또 문제 시작이에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 가지죠. 여기서 내 사인 법칙 써도 되고 코사인 법칙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사인 법칙 쓴다면 이거가 x라고 칩시다. 그럼 사인 법칙 사인 그냥 c라고 할게요. 네, c를 구하는 문제니까 사인 c분의 4는 사인 60분의 2루트 3 그럼 사인 c는 잘 모르겠고 사인 c 분의 4는 2분의 루트 3분의 2루트 3 그래서 2루트 3 곱하기 사인 c는 2루트 3 이렇게 약분했더니 C값은 사인 C는 1 몇 도예요? C 몇 도일 때 1이 나와? 90도. 각 C는 90도가 된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난 코사인 법칙 그냥 밀고 할래. 그럼 그래도 돼. C가 나오도록 대신에. 그럼 C가 나오는
코사인 C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아까 공식이 2분의 C 빼고 AB. 근데 AB가 누구죠? 이게 A고 얘가 B인 상태였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2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C가 바라보는 면. 뭐 잘못 썼잖아요? 얘가 B죠? 2 곱하기 이게 A고 이게 아니고 얘가 B잖아요. 2 루트 3 분의 2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분모는 8 루트 3, 분자는 0.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C가 0 나올 때가 몇 도입니까? 그랬더니 아 이게 90도더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사인 법칙인데 뒤는 상황상 사인 법칙 워낙 변이 잘 나와 있으니까 사인 법칙도 괜찮고 코사인 법칙도 괜찮아요. 자, 아쉽게도 세 문제를 마무리 못했네요. 아쉽습니다. 요 세 문제는 다음 시간 복습 겸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하셨으니까.